피에르는 이전처럼 절망이며 우울이며 삶에 대한 혐오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전에 격렬한 발작에 의해 표현되고 있던 것과 같은 병은 지금은 내부로 쫓겨 들어온 채 잠시도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무엇 때문일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인생의 온갖 현상의 의의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의혹에 휩싸인 마음으로 자문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부랴부랴 책을 손에 든다든지 혹은 클럽에 가기를 서두른다든지 혹은 한간의 소문을 짓거리려고 아폴론 니콜라예비치를 찾아간다든지 하며 이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엘레나 바실리예브나 같은 자기의 육체 이외엔 아무것도 사랑한 적이 없는 온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의 한 사람이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지혜와 우아의 극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생각되고 숭배의 표적이 돼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위대한 영웅이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서 모멸을 받고 있었으나 가련한 일개 희극 배우가 되고 나서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로부터 딸을 첩으로 삼아 달라는 간청을 받고 있다. 스페인 국민은 6월 14일 프랑스 군을 쳐부신 감사의 표시로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 하느님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프랑스 국민도 6월 14일에 스페인을 쳐부셨다고 하여 똑같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우리 메이슨은 동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라고 피로써 맹세하고 있으면서 빈민구제의 기부에는 불과 1루블리도 희사하려고 들지 않고 에스트리어 조합의 만나 탐구자 조합에 대한 음모를 기대하고 쓴 당자마저도 그 의미를 모르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문서며 진짜 스코틀랜드의 융단에 관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우리들은 모욕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계율을 믿고 그 때문에 무수한 교회를 모스크바에 건립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어제는 한 탈주병이 채찍질을 당하고 사랑과 관용에 봉사하는 같은 사도인 사제가 처형 직전에 그 병사에게 십자가에 키스하게 했다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이 사회 전반의 허위는 비에르의 눈에 익어버린 오늘날에도 언제나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것처럼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허위와 혼돈을 알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언제나 시험을 해보지만 그런 때마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깊이에서는 나와 똑같은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 그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다 몸을 두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도 많은 사람들, 특히 러시아인에게 공통된 불행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선과 진의 가능을 보고 또한 믿으면서 그 실현에 진지한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똑똑히 인생의 악과 거짓을 본다는 그 능력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활동의 무대가 악과 거짓에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비쳤다. 무엇을 시험해도 악과 거짓은 언제나 그를 밀어젖히고 모든 활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같은 해결될 수가 없는 인생 문제의 중압 밑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는 오직 그것을 잊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환락에 몸을 내맡겼다. 그는 온갖 회합에 출입을 하고 포금을 하고 그림도 사고 집도 지었지만 특히 독서에 탐닉했다. 그는 읽었다. 닥치는 대로 무엇이건 읽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인이 미처 외투를 벗기기도 전에 벌써 책을 집어들고 읽어대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서에서 수면, 수면에서 객실과 클럽에서의 잡담, 잡담에서 부산한 술잔치와 여자, 술잔치에서 다시 잡담과 독서와 술로 옮았다. 음주는 그의 경우에는 차차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요구가 되었다. 의사가 그 같은 비대증의 사람에게는 술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충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금을 했다. 그가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큼직한 입에다 술을 몇 잔 기울여 넣고 체내에 퍼지는 흐뭇한 따뜻함과 모든 이웃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과 그 본질에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모든 사상을 표면적으로라면 비평해도 좋다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술을 한두 병 다 비우고 나면 그는 전에 자기를 전전긍긍케 했던 그 얼기설기 뒤얽힌 무서운 삶의 매듭도 별로 무섭지 않은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졌다. 점심이나 저녁 뒤에 머릿속이 수선스러움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 짓거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독서를 할 때에도 그는 줄곧 이 매듭의 일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장 거나하게 되었을 때만은 그는 이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것이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장 풀어 보이지. 이미 다 설명은 돼 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을 뿐이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 나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주기가 없어지면 이전의 의혹이 여전히 불가해한 무서운 모습으로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래서 피에르는 얼른 책을 손에 집어들고 만약 누군지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몹시 기뻐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피에르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것은 싸움터에서 엄호대로서 포화 밑에 서게 되면 병사들은 할 일이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편히 위험한 경우를 견뎌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피에로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활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는 병사들처럼 생각되었다. 어떤 사람은 허용으로, 어떤 사람은 카드로, 어떤 사람은 법안의 작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장난감으로,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사냥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공모로 생활을 피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도 없거니와 중대한 것도 없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저 그것을 보지 않도록, 이 무서운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